네, 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의 이상호입니다. 자, 주식을 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 바로 빨간색입니다. 빨간 주식을 만들기 위한 핵심 원리에 대한 첫 번째 강의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면서 세력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세력의 변곡점, 세력의 기준을 잡아내는 방법, 원리에 대해서 오늘 강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 세력에 대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주식을 하면서 주식에 대한 움직임은 인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인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 세력들에 대한 매집 단가, 바로 변곡점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캔들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거래량에 대한 850만 주가 나왔다라고 본다면 그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매수에 대한 거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매도에 대한 거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본질, 바로 원리를 먼저 알고 넘어가야지만 세력에 대한 변곡점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오늘 거래량이 100만 주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오늘 매수와 매도에 대한 체결량이 100만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매수라는 것은 100만 주가 이루어진 것이고 매도도 100만 주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한 주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매수도 한 주가 성립이 되었지만 매도도 한 주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 파는 행위가 발생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듯이 오늘에 대한 매수 거래량이 100만 주다 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파악을 해본다면 매도도 100만 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누군가는 100만 주를 사고 들어왔고 누군가는 팔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졌을 때 누가 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지 거기에서 양봉과 음봉에 대한 색깔보다 누가 사고 들어왔느냐를 좀 더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원리에 대한 부분이고, 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했을 때 별표 3개 합니다. 바로 중요한 내용이 곧장 나오게 되는데 음봉에서도 매수 심리는 작용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양봉을 형성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양매수가 형성될 때 좋은 뉴스가 나타나는 이 필수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공을 가장 좋아하시는데요. 그럴 때는 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팔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인 부분에서 세력들은 또 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음봉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수는 이루어질 수 있다. 반대로 매집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면,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캔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캔들에서도 우리가 저항과 지지라는 선은 반드시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누군가는 손실에 대한 구간이 발생하고 누군가는 지지에 대한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하단까지, 자, 여기가 시가가 형성되는 구간이고 여기가 저가가 형성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종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는 장중 고가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놨듯이, 자, 시가에 대한 시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마감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심리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변곡점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자, 이 구간에서에 대한 심리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당한 매도 심리가 강한 자리가 형성되는 거죠. 왜냐하면 손실을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이고요. 자, 반대로 하단에 대한 이 구간에서는 모든 분들이 수익권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수익이라는 것은 모든 투자 심리가 한 방향이라는 거죠. 바로 지지에 대한 부분으로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같은 양봉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윗꼬리에 대한 부분 자체는 손실에 대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중심으로 바로 저항, 손실로 나눌 수 있고 밑에는 지지, 수익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양봉 캔들 한 개가 아니고 그 캔들이 두 개, 세 개 또는 주봉이나 월봉상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추세봉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만들어냈을 때 그 자리가 변곡점으로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또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앞에서 봤던 그런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면 거기에 조금 더 의미를 우리가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구간에 대해서 지금 작은 반봉 형태에 대한 윗꼬리도 달렸고 아랫꼬리도 달린 양봉이 형성됐어요. 이 봉 자체는 상당히 작은 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의 이 봉의 캔들을 봤을 때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에서 저항과 지지를 나눈다면 이 자리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죠?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앞에보다 작은 거래량이 나오는 우리가 양봉이 크게 형성됐는데 자, 우리가 먼저 여기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봉이 발생을 했을 때 거래량이 어디가 많은지를 먼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투자 심리가 작용하는 봉이 먼저 뭔지를 나눠놔야 된다는 건데요. 이 봉에 대한 의미보다는 현재는 앞에 봉에 대한 의미가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많은 투자 심리가 작용을 한 봉이 되는 거고 이 뒤에 봉 자체는 호가가 빈 자전거래를 통한 봉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손바뀜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의 투자 심리가 저항과 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본다면 결국 그 자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 위로는 저항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밑으로는 지지가 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봉에 대해서 거래가 더 많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라는 부분인데요. 자, 뒤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본다면, 자, 여기는 앞서 왔던 부분에서는 앞에 봉에 대해서 거래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뒤에 봉에서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우리가 봤을 때, 거래량이 크다는 것은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뒤에 봉에서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이 봉이 중요한 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봉이 있다면 이 봉을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데 앞서서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나눴을 때는 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앞에 봉에 대한 거래가 많았기 때문이고요. 대신에 지금 이 봉에 대해서 뒤에 봉은 많은 거래를 통해서 앞에 있는 봉을 흡수하는 봉이 발생을 해버리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투자 심리가 없어져 버렸다. 여기에 흡수돼 버렸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앞에 봉에서 이루어졌던 저항이 현재 이 봉을 통해서는 지지로 바뀌어 버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지가 이루어졌던 자리는 더욱더 단단한 지지 형태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말은 그 위에 있는 여기에 이 구간에서는 앞에 봉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이 상존하는 자리죠. 왜냐하면 뒤에 봉에서는 지지가 나오는 자리지만 여기가 변곡이니까요. 대신에 앞에 봉에 대해서는 여기 위에 자리는 뭐가 되는 거죠? 저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캔들이 떴다고 가정했을 때 뭐 실제로는 여기 이 두 가지 봉 사이에 많은 음봉이 있을 수도 있고 양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에 대한 부분을 판단했을 때 뒤에 있는 이 봉이 중요한 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앞에 있던 자리, 돌파했던 자리는 이제 지지와 저항에 대한 변곡점에 해당되는 거고요. 가장 지지가 강한 자리가 현재 이 구간,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리는 지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봉도 지지에 대한 부분을 띄고 있고 뒤에 봉도 지지에 대한 부분을 띄고 있으니까 대신 위로 올라갈수록 저항과 지지는 저항은 약해진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저항과 지지가 반복되는 구간이 되는 거고 그 위로는 훨씬 더 저항이 강해지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병행해서 봐야지만 캔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변곡점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자, 삼성전자에 대한 여기 네오박스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오박스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요. 자,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앞에 단봉에 대한 형태를 띌 때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음봉이 떴지만 이 음봉 같은 경우에는 앞에 봉에 해당하는 구간까지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들어왔던 부분은 어차피 이 봉에 대한 지지와 저항과 비슷한 형태가 띄기 때문에 똑같이 저항을 여기를 잡아줄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왜 지지가 여기가 변곡점으로 해당될 수 있느냐는 우리가 만약에 이 앞에 봉이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가정한다면 변곡은 여기 하단에 대한 자리가 형성되겠지만 지금은 뒤에 봉이 훨씬 더 많은 양봉의 형태를 띠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변곡점은 여기 상단에 있는 자리가 변곡점으로 해당하는 자리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자리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지가 밟고 반등을 보이는 이 구간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지는 왜 나왔느냐? 왜 나왔을까? 그럼 결국에는 앞에 봉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수 있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에 대한 거래는 왜 나왔을까라는 거죠. 바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물량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을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박스권에 대한 기초 형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이 구간을 지금 갖춰져 있는 자리를 돌파하는 양봉이 형성됐을 때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차트를 늘려서 생각했을 때, 자, 우리가 주봉 형태를 본다면 이런 양봉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났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파하는 양봉이 발생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했으니까 지지를 밟고 이런 반등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주봉이라든지 월봉 형태로 발생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한 패턴에 대해서 지지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만큼 보편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 패턴이 바로 이 박스권 돌파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대한 변곡점을 여기에 둘 것이냐 아니면 하단에 둘 것이냐는 바로 거래량에 따른 부분에서 그 가격적인 부분을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력들이 어디를 변곡점을 두는지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면 거래량이 많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그 봉을 중심으로 계산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법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본다면 음봉에 대한 형태에서도 그런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자, 지금 상단에 있는 구간 자체에서 우리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시가가 형성되고 그 시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 다음에 장중 고가가 형성되는 자리죠. 그리고 여기가 장중 저가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종가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봉도 마찬가지로 시작을 알 수 있고 장중에 올랐다가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종가상으로 끝나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심리는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단에 대한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하단 자리는 지지 형태를 띌 수 있죠. 왜냐하면 수익 구간이기 때문이고,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위의 구간은 우리가 손실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실이라는 것은 결국 저항에 대한 손바뀜을 해 나가야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판단하면서 변곡은 이 자리를 잡아볼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음봉을 이용한 부분에서 우리가 돌파와 지지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이 있고,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기업이, 자, 양봉을 형성을 한 다음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는 과정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을 응용해서 한번 본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음봉이니까 시가에서 올라왔다가 빠져버리는 거죠. 빠지고 난 다음에 그만두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다 저항으로 지금 잡혀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는 여기에 대한 부분이 강한 지지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여기가 저항이 맞고 빠지는, 그리고 이 캔들을 봤을 때는, 자, 저항선은 여기가 형성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 음봉에서는 이런 데 하단이 지금 형성이 되는 건데요.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모든 곳에 이 앞에 이 캔들과 뒤에 있는 캔들, 양봉을 형성을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음봉과 양봉에 대한 모든 봉들에 대한 저항 구간을 공통적으로 찾아라 라고 판단해서 본다면, 제가 여기에 그어놨던 이 자리는 모든 봉들에 대한 저항 구간이 됩니다. 자, 그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돌파가 어렵다. 돌파가 어려워요. 이런 돌파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돌파를 하다가 실패하고, 그죠? 시가가 여기 형성됐지만 결국 맞고 빠지는, 그 다음 봉도 갭 상승을 했지만 맞고 빠지는 분위기고요. 여기서 맞고 빠져버리고, 자, 여기서는 하단에 대한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왔고, 양봉으로 다시 도전이 이제 맞고 빠지고, 그 다음 또다시 맞고 빠져버리니까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돌파가 여러 번 때려봐도 돌파가 안 된다. 돌파가 안 된다니까 주가는 이런 하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그래프 설계에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이런 자리들이 주봉이라든지 월봉상에서 나타나면 이것은 우리가 고점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없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밝혀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저항이 강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매가 형성되는 거고, 왜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지가 나왔을까요? 왜 지금 이 음봉은 밑꼬리가 달리면서 반등을 붙이는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졌을까? 라는 건데, 자, 여기에 대한 반등은 바로 앞에서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여기에서 이 그림이 여기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지지가 나왔어요. 그럼 이 봉들의 공통적인 저항은 여기 이 선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항을 돌파를 하고 다시 지지를 밟고 넘어갔었거든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지지가 강한 자리는 뒤에 나와서도 지지가 강하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어떻다?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자, 이 기술적 반등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자, 저항이 강하고 밑에는 지지가 강하지만 이런 자리는 여러 번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더 빠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자리는 기술적 반등이에요. 여기가 저항이 강하다 보니까 꼭지가 한계점 있는 저항이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양봉과 음봉을 통해서 우리가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봉들이 이었을 때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서 변곡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부분이었고, 자, 그러면 대표님, 박스권을 돌파해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기술적 반등이라 했는데, 그러면 추세적 반등이 나오려면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라고 한 번 더 우리가 나가보자고요. 자, 지금 내용부터는 더욱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앞에서 봤던 봉에 대해서 뒤에서 이 돌파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뒤에서 나오는 이 자리는 거래량이 나왔으니까 매수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떤 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나요? 매도도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이죠. 앞의 자리를 돌파를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매수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손바뀜이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매도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 폭은 어떻게 움직였다고요? 기술적 반등 수준이었다. 그 반등은 상당히 짧게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돌파가 안 되고 흔히 얘기하는 이런 박스에 대해서 머물렀을 때는 시세가 응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강한 시세를 동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도 이익 실현에 대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강한 시세가 폭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문적으로 본다면 바로 수렴 추세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수렴 뒤에 반드시 붙어 나오는 건 뭐라고 했죠? 바로 발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컨비언스가 있으면 바로 다이버전스가 있죠. 항상 수렴과 발산이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한 가지 예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여기에 이 마른 손이라는 차트고, 여기에 대한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앞서 얘기했다시피 박스에 대한 움직임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고가는 여기 이 자리에 대한 부분으로 일맥상통하게 지금 저항이 지금 잡혀 있는 구간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이 봉을 기준으로 지금 하단에 있는 이 자리는 또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지지점에 대한 형태를 띠는 가장 강한 지지점이 또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봉을, 이 한 가지 봉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기에서는 저항이 형성되고 밑에 자리에 대해서는 지지가 형성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여기에 이 봉을 중심으로 여기에 대한 저항과 지지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나눠볼 수 있는 것은, 자, 뒤에 나오는 지금 이 자리에 대한 부분, 이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기까지는 지지, 여기서도 지지 형태를 띠지만 그 다음 봉으로는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갭을 붙이면서 이런 여기에 하단 지지가 나오는 자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꾸준하게 저항이 형성됐지만 그 다음으로 갭으로 붙이면서 이제는 지지 형태를 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 자체가 또 하나의 변곡점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리들을 1, 2, 3를 잡아서 과매도 구간, 그 다음에 이제 추세 구간, 자, 그 위의 자리가 이제 돌파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봉에서 과매도, 추세, 돌파가 다 이루어진 봉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걸 바로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기준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봉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 그리고 돌파에 대한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은 한 번씩 양봉의 2분의 1을 잡아야 된다. 또는 뭐 양봉의 3분의 1을 잡아야 된다. 4분의 1을 잡아야 된다. 또는 거기에서 2분의 1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 강한 지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암기라고 해요. 암기. 이런 암기로는 우리가 큰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왜 이것이 기준봉이 되냐는 거죠. 왜 여기가 2분의 1이 지점이 되고 왜 이 지점이 3분의 1 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 봉을 통해서 우리가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을 가져갔을 때 어떤 봉에 대해서는 2분의 1 지점이 강한 지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봉에 대해서 4분의 1 지점이 강한 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기준봉에 대한 부분을 잡았을 때 그 기준봉 안에는 바로 과매도가 있어줘야 되고 추세 구간이 존재해야 되고 돌파 구간이 함께 다 있어줘야지만 우리가 기준봉에 대한 필수 조건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대량 거래량이 존재를 해야 되죠. 자, 왜 대량 거래량이 존재를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앞서 변곡으로 작용할 수 있는 봉이 발생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앞서서도 박스권에 대한 돌파를 이룰 때도 변곡으로 해당할 수 있는 봉이 존재했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도 많은 거래에 대한 대량 거래를 동반을 했기 때문에
변곡점으로 해당할 수 있는 봉이 여기에서도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자,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 자, 우리가 앞서 봤던 지금 현재 여기 하단에 대한 구간에서는 이 봉이 우리가 여기 이 구간을 앞에 그림에서 확대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간에서 이 봉은 박스를 돌파했는 거지만 앞 지점에 대해서, 앞의 지점에 대해서는 돌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3080원짜리에 대한 갇혀져 있는, 박스로 갇혀져 있는 봉이었다는 거죠. 그럼 앞서 봤던 이 그림을 확대를 하기 전 그림을 우리가 판단해 보면 여기 밑에 이 구간이 과매도 구간이 되는 거고 중간 지점이 추세 구간이 되는 거고 그 상단이 이제 돌파 구간이 되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그림으로 넘어가면, 자, 이런 대량 거래가 존재했기 때문에 박스권에 포함되어 있는 캔들, 자, 별표 3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봉을 통해서는 앞서 봤다시피 이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하단에 대한 박스는 돌파를 했지만 상단에 대한 부분에서는 갇혀져 있었다 보니까 우리가 이 거래량은 누군가의 손바뀜이 이루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이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냥 손바뀜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에 대한 유입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우리가 주식이 100만 주가 있어요. 아니, 100만 주가 거래되는 유통 물량이 100만 주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한정되어 있는 저와 손과 손 사이에 있는 구간 안에서 아무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 구간 안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이 100만 주를 누구는 50만 주를 보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10만 주를 보유하고 계속적으로 이 주식 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주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희소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주식에 대해서 조금만 누가 사더라도 쉽게 주식은 급등을 나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에 대해서 돌파하지 않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안에서 주가 자체는 강하게 다음 봉에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는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가는 봉이 형성되어 버리죠. 우리가 앞서 봤던 그 기준봉에 대한 자리가 이 자리였고 그 다음에 박스권이 이루어졌던 자리가 이 구간이거든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난 전 주가는 강하게 상한가를 가면서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앞서 매집이 이루어졌던 기준봉에 대한 거래량보다 뒤에 있는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에는 단기 고점 형성될 수 있는 자리지만 앞에 그림을 끌어와가지고 이 자리 자체가 박스를 돌파했는지 안 했는지도 다시 한 번 더 봐야겠죠. 그래서 주봉이라든지 월봉상에서에 대한 매집이 꾸준히 이루어져 있다면, 박스가 이루어져 있다면 추세는 계속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이 형성될 것이고, 대신에 그것이 아니라면 이익 실현 물량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기준봉을 정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응용을 해서 한번 같이 본다면요. 자, 이 구간에서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기업도, 요거는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 앞서 봤던 봉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일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주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주봉상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까지 딱 박스의 상단까지 올라오는 봉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봉을 보고, 자,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기준봉에 대한 조건 중에 하나가 성립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량 거래량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박스를 돌파를 했느냐, 돌파를 하지 않았다는 거. 바로 세 번째 조건도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바로 1, 2, 3 변곡점이 존재하느냐, 과매도 추세 돌파가 존재하느냐. 자, 돌파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매도 구간에서 올라오는 자리도 존재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자리에 대한 추세적인 부분을 넘어갈 수 있는 자리도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과매도 구간과 추세 구간과 돌파에 대한 구간이 존재를 한다고 봤을 때
자, 그 구간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하지만 윗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여기 이 28,000원, 27,000원을 중심으로 기준봉에 대한 부분에서 모아가는 움직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대한 하단 과매도 구간에 대한 지지를 밟고 주가는 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급등에 대한 전조 현상에서 바로 이런 기준봉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기준봉에 대한 위치를 우리가 잡고 봐야지만 주가에 대한 상승 자체를 우리가 급등할 수 있는 차트를 미리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급등주에서 그 전에 전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기준봉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에 대한 변곡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변곡점을 돌파했다고 해서 급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응축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폭발적인 파동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과매도 구간과 추세 구간 그리고 상단에 대한 돌파 구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하나에 대한 기준봉에서 성립이 돼줘야지만 주가는 폭발적인 급등 차트가 나타난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세력에 대한 변곡점과 기준을 잡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또 빨간 주식을 만들 수 있는 빨간 주식에 대한 핵심 원리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